60대 넘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이것부터 바꾸세요. 예전이랑 똑같이 사는데 왜 자꾸 피곤하죠? 계단만 올라가도 숨차고 밤엔 잠도 안 오고 병원 가면 수치는 또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나이 탓이라고요? 아닙니다. 60대 이후엔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부모님 보면서 느꼈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어느 날 갑자기 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고 그러다 또 다른 약이 추가되고 이게 다 한순간에 온 게 아니었어요. 조용히 천천히 쌓여온 거였습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5가지 핵심 원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완벽하게 다 지킬 필요 없어요. 하나만 바꿔도 몸은 달라집니다. 건강검진표 오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에서 2년마다 건강검진 안내문 보내주잖아요. 그거 서랍에 넣어두고 계신 분 많으세요. 아직 괜찮은데 뭐 작년에 했는데 또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건 아프기 전까지 몸이 신호를 안 보내거든요.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럴 때쯤이면 이미 수치가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때 가서 약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65세 남자분인데 건강검진 안내문이 왔는데 나 건강해 하면서 2년을 미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응급실 갔는데 혈압이 180이 넘게 나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언제부터 이랬어요?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검진표 오면 바로 예약하세요. 동네 의원 가도 되고 보건소 가도 됩니다. 거기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나오면 그걸 기록해 두는 거예요. 수첩에 적어도 되고 휴대폰 메모장에 남겨도 됩니다. 수치를 알아야 뭘 바꿔야 할지 보이거든요. 혈압이 높으면 짠 음식을 줄여야 하고 혈당이 높으면 밥을 조금 덜 먹고 간식을 조심해야 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걷기 운동을 늘려야 하죠. 그리고 이 수치들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작년엔 괜찮았어도 올해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2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1년마다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동네 의원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큰 돈도 안 듭니다. 아직 괜찮다는 말이 제일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은 아픈 뒤에 고치는 게 아니라 알기 전에 지키는 겁니다. 살 빼기보다 근육 지키기가 먼저입니다. 60대 넘으면 많은 분들이 살 좀 빼야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밥을 줄이고 반찬도 줄이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게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방법입니다. 왜냐면 60대 이후엔 살이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문제거든요. 체중계 숫자는 줄어드는데 정작 빠진 건 지방이 아니라 근육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엔 날씬해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 약해진 겁니다. 근육이 빠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첫째,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둘째, 장바구니 들기가 무거워집니다. 셋째,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으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넷째, 넘어졌을 때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엔 1년의 근육량이 약 12% 정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해요. 여기에 운동을 안 하고 밥을 적게 먹으면 그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5년이면 근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살 빼기가 아니라 근육 지키기가 목표가 돼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하루 10분만 투자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10번, 벽을 짚고
까치발 들었다 내렸다. 10번 이것만 해도 됩니다. 이게 너무 쉬우면 횟수를 늘리면 되고 힘들면 5번씩만 하면 돼요. 경로당이나 공원에서 걷기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걷기는 심폐기능엔 좋지만 근력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걷기에다가 균형 운동을 같이 해야 해요. 한 발로 10초 서 있기, 뒤꿈치 마이너스 발끝 걷기, 이런 걸 섞어주면 낙상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실제로 70대 어머니가 이렇게 바꾸셨는데 6개월 만에 계단을 혼자 오르시더라고요. 예전엔 난간 잡고 한 칸씩 쉬었는데 이젠 그냥 올라가세요. 이게 근력 운동의 힘입니다. 근육은 저축입니다. 젊을 때 모아둔 근육은 나이 들어서 씁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루 10분, 일주일에 3번만 해보세요. 밥은 줄어도 단백질은 줄이면 안 됩니다. 나이 들면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예전엔 밥 2그릇씩 먹었는데 이제는 한 그릇도 힘들고 반찬도 몇 가지만 먹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밥도 줄고 반찬도 줄고 그러면서 단백질까지 같이 줄어들거든요. 계란, 두부, 생선, 고기 이런 거 안 먹게 되는 거죠. 나 혼자 먹는데 귀찮아서 고기는 이 사이에 끼어서 이런 이유로 안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0대 이후엔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12%씩 줄어든다고. 여기에 단백질까지 안 먹으면 34%씩 빠져요. 1년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매 끼니에 단백질을 꼭 넣어야 해요. 아침엔 계란 하나, 점심엔 두부 반모, 저녁엔 생선 한 토막.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고기가 부담스러우면 계란이나 두부로 대체하면 돼요.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심해서 5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얼마냐고요? 대략 체중 1kg당 1지 정도입니다. 60kg이면 60지, 70kg이면 70지 정도. 이걸 음식으로 환산하면 계란 3개,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국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국물을 많이 먹잖아요. 국, 찌개, 탕, 이런 거. 그런데 국물에는 염분이 엄청 많아요. 한 그릇만 먹어도 하루 권장 염분량의 절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물은 밥만 같은 작은 규칙을 세우면 혈압 관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건더기는 다 먹고 국물은 절반만 남기는 거예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는데 2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젓갈이나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맛있지만 짭니다. 반찬으로 한두 점만 먹고 밥에 비벼 먹거나 국물에 말아 먹지 마세요. 염분이 2배로 늘어납니다. 밥은 줄어도 괜찮아요. 근데 단백질은 지켜야 합니다. 그게 근육을 지키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잠과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 무너집니다. 밤에 자주 깨시나요? 새벽 3시, 4시에 눈 떠서 한두 시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그러다 보면 아침엔 피곤하고 낮엔 멍하고 이거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이후엔 수면 구조가 바뀌어요. 깊은 잠이 줄고 얕은 잠이 늘어나면서 자주 깨게 됩니다. 여기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늘고 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파서 자세를 바꾸다 보면 수면이 끊기죠.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혈당과 혈압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수면 부족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밤에 잘 못 자는 분들이 아침에 혈압 재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먹어야 하나? 그건 마지막 방법입니다. 먼저 생활부터 바꿔보세요. 해가 있을 때 2030분만 밖을 걸으세요. 햇빛을 쬐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저녁에 잘 나옵니다. 실내에만 있으면 이게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낮잠도 조심해야 합니다. 점심 먹고 12시간씩 주무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그것도 오후 3시 이전에만 자세요. 카페인도 줄이세요. 커피, 녹차, 홍차 이런 거 오후 2시 이후엔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은 몸에 6시간 정도 남아 있거든요. 저녁에 마시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이 무너지면 잠도 무너집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밤에 생각이 많아지면서 잠을 못 자요. 혼자 집에만 있으면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날을 주 2번만 정해보세요. 경로당 가도 되고,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해도 되고, 친구 만나서 차 마셔도 됩니다. 말할 곳이 있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머니 한 분은 남편 돌아가신 후에 집에만 계셨어요. 그러다 우울증이 와서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셨는데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 시작하신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나가시면서 표정이 밝아지고 밤에도 잘 주무시더라고요. 잠과 마음은 연결돼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마음도 같이 챙겨야 해요. 약, 낙상, 응급신호까지 생활 안전장치 만들기. 약을 여러 가지 드시나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약, 소화제까지. 하루에 56가지씩 먹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아침에 먹는 거 먹었나? 이거 점심 전에 먹는 거였나 후에 먹는 거였나? 어제 저녁 약 먹었던가? 이렇게 되면 약을 빼먹거나 중복해서 먹게 됩니다. 둘 다 위험해요. 약 봉투를 모아두지 마세요. 한 주치 약통을 사세요. 약국에서 3,000원 정도면 삽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칸이 나눠져 있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일요일에 한 번만 정리해 두면 일주일 동안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휴대폰 알람도 좋아요.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3번만 맞춰두면 약 먹는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안 환경도 중요해요. 60대 이후엔 낙상 사고가 제일 무섭습니다. 넘어지면 골절되고, 골절되면 움직이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근육이 빠지고, 그러면 회복이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 미끄러운 매트부터 치우세요. 화장실 매트, 현관 매트, 이런 거 다 위험합니다. 타일 바닥에 물 묻으면 미끄러지니까 물기는 바로바로 닦으세요. 복도나 계단 조명도 체크하세요. 어두우면 발을 헛디디기 쉽습니다. 센서 등 달아두면 밤에 화장실 갈 때 안전해요. 2만 원 정도면 인터넷에서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신호를 알아두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가슴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되면 바로 119입니다. 체했나? 소화가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심근경색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2시간입니다. 둘째,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면 바로 119입니다. 뇌졸중 신호예요. 잠깐 쉬었다 가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기다리면 안 됩니다.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셋째,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얼굴이 처지면 바로 119입니다. 이것도 뇌졸중 증상이에요. 참아보자가 가장 비싼 선택이 됩니다.
응급실 가는 게 창피하거나 민망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가는 게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슴 통증을 3시간 참다가 병원 간 분이 계셨어요. 심근경색이었는데 너무 늦게 가서 심장 근육 일부가 괴사됐습니다. 지금도 약을 먹고 계시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요. 만약 1시간만 빨리 갔어도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약 복용은 규칙적으로, 집안은 안전하게, 응급 신호는 미리 알아두세요. 이게 생활 안전장치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다 기억나시나요? 건강검진 꼭 받기, 근육 지키기, 단백질 챙기기, 잠과 마음 돌보기, 생활 안전장치 만들기.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검진표 오면 바로 예약하는 것, 매일 아침 의자에서 10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 매 끼니에 계란 하나 추가하는 것, 해 있을 때 20분 걷는 것, 약통 하나 사서 일요일에 정리하는 것. 이 중 하나만 2주 동안 해보세요. 2주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 2번째 걸 추가하면 됩니다. 60대 건강은 운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70대, 80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두 건강하게 행복한 노후가 되도록 하루 10분만 관리하세요.